자, 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이 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23화 2020년 지방직 서울시 7급 총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0월 17일 토요일에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오늘 또 전과목 어떻게 맞으면 될지, 특히 9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문제들 풀어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요것들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제가 시험을 보러 가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아는 동생이랑 통화를 하다가 정말 이 서울시 7급 준비하시는 이제 동생분이 있는데 시험장이 같은 거예요, 저랑. 그래서 이제 시험장도 같고, 그럼 시험실 몇 실이냐? 응시표 보니까 시험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아는 사람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봐도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참 우연의 일치로 시험 장소 학교랑 그 고사실까지 같을 경우는 참 이게 드문데, 그래서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뭐 시험 다운받고 해설 강의 보고 해서 총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직 서울시 7급 일반행정 과목별로 합격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상당히 높아요. 지금 공단기 또 이제 1배수 컷이 얼마인지 실시간 입력자들 보고 있는데, 시험이 그렇게 어렵게는 안 냈어요, 7급 치고는. 그런데 생각보다도 역시 컷이 높다. 우리 7급 하시는 분들 고수들이 많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국어는 높은 지역 하면 뭐 서울 아니면은 부산 뭐 이 정도, 이렇게 좀 소수로 뽑거나 원래 전통적으로 인기가 높아서 컷이 높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이제 한 85점 맞아야 되고, 낮은 지역도 국어가 이제 뭐 엄청 어렵진 않아가지고 85점 정도 맞을 정도로 나왔습니다. 낮은 지역이면은 보통 전남 7급이나 아니면 지방 쪽이 이제 좀 많이 뽑는 지역, 그런 경우가 이제 낮은 지역인데, 조금 달라요. 이게 소수로 한 자리 숫자를 뽑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뭐 17개 광역자치단체 이제 컷을 보니까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도 한 80점. 영어가 조금 특이하게 나왔죠. 원래 뭐 지방의 7급이 영작 비중도 있고 문법 비중도 높고 한데, 독해도 어려운 것도 좀 실려 있어가지고 영어가 조금 컷을 깎아먹는 주범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9급 하시는 분들도 제가 옆에 다 써놨어요. 뭐 높은 지역 혹은 높은 직렬은 이 정도 7급 문제가 9급에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되냐. 영어 어려워서 75점만 맞아도 합격합니다. 낮은 직렬도 70점, 이렇게 9급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험지 보시고. 한국사도 올해가 마지막이었죠, 7급.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없어지는데, 영어도 그렇고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뭐 불이탄 문제, 이상한 사건, 뭐 사료, 뭐 지역적인 뭐 선지들 없어서 95점 정도 맞았어야 됐고요. 낮은 지역 뭐 전남 같은 경우에도 90점은 맞았어야 될 시험입니다. 9급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맞아야 되는 난도였고요. 헌법도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높은 지역도 90점, 낮은 지역은 한 85점 이 정도 맞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법도 요게 조금 법 과목 중에서는 녹록치 않게, 호락호락하지 않게 나왔는데, 요것도 한 85점 정도 예상을 합니다. 합격생들의 뭐 평균이나 이게 맞아야 될 점수로 볼 때요. 이따가 주의해야 할 문제도 하나씩 볼게요. 행정학이 무난했어요. 행정학이 이번에 국가직 9급이 제일 어려웠죠, 올해는. 그거에 비해서는 7급도 조금 무난하게 나온 편이다. 그래서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서울이나 부산, 그 다음에 뭐 대구 이런 분들은 아마 90점 정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 최소 싶습니다. 그 다음에 9급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나오면 85점이면 충분해요. 지방자치론도 좀 법령이 세세하게 나왔어요. 지방자치론 공부하실 때 법령도 많이 공부하시고 주로 기출에 나왔던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답에는 뭐 지장을 주지 않았는데 좀 보기 4번, 뭐 선지 2번 이렇게 그냥 안 나온 조항들이 좀 껴서 나왔죠. 그래서 좀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역도 이것도 한 90점 정도 맞아야 될 난이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방자치법 뭐 3조 4항에 기출이 뭐 한 5번 돼서 그걸 많이 봤는데 3조 2항 한 번도 안 됐던 그런 조항들, 이런 걸 좀 껴서 냈습니다, 지방자치. 경제학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경제학 이번에 너무 참 형평성이 어긋나게 나왔고, 제가 다음 주 영상 때 지방자치론 대 경제학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고 왜 과목별로 특성이 이런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합격선을 보면은 높은 지역은 최소 615점, 서울시 지금 1배수 컷이 공단기 620점이던데 요 정도 맞아야 될 것 같고요. 7급 7과목 나누기 하면은 87.85, 88점 가까이 맞아야 됩니다.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도 595점, 그래서 평균 한 85점 정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경북 같은 경우에는 포항 한 명 뽑고, 경주 7급 한 명 뽑고, 충북도 제천 한 명 뽑고, 이렇기 때문에 각양각색이지만 이렇게 크게
바운더리를 두 개로 나눠서 볼 때는 요 정도 점수를 맞으면 7급 합격하는데 지장 없을 거다. 그래서 요 정도로 방향 잡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9급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세요. 요거는 행정법 뭐 강론 빼고 총론 15개 중에 뭐 14개 정도, 총론은 무난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썼으니까 한번 시험지 다운받아서 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챙겨야 될 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과목별로 지방직이나 서울시 7급 대비하시는 분들, 내년에 또 제도가 바뀌죠. 그래서 좀 챙겨야 될 게 국어 한자 정말 챙겨야 됩니다. 제가 간혹 9급 뭐 낮은 직렬이나 중간 직렬 혹은 뭐 다른 거 자신 있으면은 한자 두 글자짜리 한자 그냥 하지 말자, 한자 성어 위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서칠이나 지칠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자 맞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뭐 비견 이런 거 나왔는데 그거 맞히셔야 되는 거고, 헌법 같은 경우나 행정법은 최신 판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헌법 위주로 최신 판례를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 이번에 행정법도 최신 판례 쌍으로 묶어서 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최신 판례 반드시 건져가시고요. 헌법, 행정법, 행정학 요 전공 과목들 내년에 중요해질 거예요. 과목이 5개로 줄어들면서. 그래서 모든 시행처 기출 최대한 많은 기출 푸세요. 2000문제 이상. 2000문제. 제가 9급은 안 그랬죠. 9급은 1500제 정도면은 충분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7급은요 이런 전공 과목들 좀 지난 기출 있죠. 뭐 2010년 정도, 11년, 12년 이런 초반, 2010년대 초반 것도 이렇게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기출 문제를 풀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서칠이나 지칠 준비할 경우에. 그 다음에 지자로는 이제 법령집이랑 지방재정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요거 말씀드릴 건데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방재정론은 서울시 지방세 이거 원래 7급 잘 안 뽑는데 7급 막 1명 뽑아요. 막 2명 뽑고, 올해도 1명밖에 안 뽑는데 요게 지방재정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요거 기출문제 한번 받아서 푸시길 바랍니다. 지자로는요 법령집을 정말 많이 외워야 돼요. 달달달달. 과목 분량이 적고 기출문제 양이 적긴 한데 안 나온 법령에서도 분명히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 이거 법령집 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경제학이에요. 이게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인데 지방자치론이랑 경제학, 그 다음에 지역개발론, 일반행정 7급 같은 경우는 요 3개 중에 하나 선택 가능한데 지자론이나 경제학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국가직 7급에 경제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번에 난도 차이를 너무 심하게 냈고 가뜩이나 경제학이 불리한데 너무 시험 어렵게 냈어요. 요거 좀 제도 개선 마련 요구합니다. 다음 주 영상 때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시험은 영어, 토익이나 GTLF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 영어 준비하셨던 분들은요 GTLF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토익은 LC, RC, 듣기랑 그 다음에 리딩 비중이 절반이에요. 5대5인데 GTLF는 듣기를 내가 공부를 잘 안 해왔다. 공무원 영어 주로 이제 뭐 독해나 문법, 어휘 위주로 하잖아요. 듣기 비중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GTLF는. 그래서 GTLF로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RC가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 3분의 1이에요. 듣기 3분의 1. 그러니까 GTLF로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거고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사가 2급 이상 있어야 됩니다. 내년 시험 보시려면 7급은 한국사 2급 이상 꼭 지금 따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공부 한국사 좀 하신 분들이면 이거는요 거의 쉽게 따요. 영어에서 간혹 이제 못 따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가산점 내년에 컴퓨터 자격증 가산점 올해까지는 있었잖아요. 커말 1급은 1점, 워드 1급은 0.5점. 근데 요거 폐지됩니다. 그래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가산점 통신이나 정보 처리는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문제 볼게요. 이번에 행정법 같은 경우에 너무 디테일하게 나왔죠. 특히 강론에서 이런 거나 그 다음에 건강보험법, 와 이거는 사회복지학 개론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아무리 강론이어도 그렇지 이런 국민건강보험법까지 약간 리걸 마인드를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이런 것들 냈고, 요게 이제 최판이었어요. 최판. 최신 판례 보통 문제에서 지문이 4개가 있잖아요. 한두 개만 껴놓는데 이거 다 최판이었습니다. 4개 다. 그래서 요거는 최신 판례 특강 안 들으셨으면은 아마 그냥 틀렸을 텐데 7급 준비하시는 우리 또 고수분들은 요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행정법 그래서 요 3개 정도 볼 수 있고, 주의할 문제 또 보시면 이건 헌법이에요. 헌법인데 7번 좀 어려웠다고 하고요. 14번도 요거 2번 같은 거는 어디 기본서에도 없을 거예요. 이런 거는 진도별 모의고사나 아니면 기출에도 아마 이런 거 거의 없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2개 틀려도 90점 맞으면은 합격하는 점수긴 해요. 헌법이. 그 다음에 영어 이거 안 읽히셨을 거예요. 독해 읽다 보면은 특히 9급 준비하시는 분들 요거 내년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버리세요. 이런 거.
일단 천천히 한번 읽고 내가 탄탄히 다져올 실력으로 했는데도 독해가 안 될 거예요. 이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다시 한번 빠르게 읽을 거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그랬는데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왜냐면 이거 난이도 상입니다. 난이도가 상짜리였습니다. 근데 10번에 실려 있어서 이거 모르죠. 이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근데 이런 거 분명히 독해 한두 개 있으니까 잘 걸르시는 연습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에 행정학, 이건 행학이에요. 이것도 좀 어려웠어요. 예,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근데 뭐 이거 틀려도 크게 지장은 없다. 하지만 나머지 문제들 다 맞아야지 7급은 등수 안에 들어서 합격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공부 범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국칠 때도 말씀드렸는데 7급이 전체 공부해야 될 범위가 이만큼 있다고 하면요, 불이타 틀려도 되는 문제들, 아까 뭐 영어 10번 같은 거 있잖아요. 틀려도 되는 문제들, 뭐 영어 10번, 그 다음에 행정법 아까 15번이었나, 이런 것들. 근데 틀려도 되는데 나머지를 다 맞아야 돼요. 우리 올인원 과목, 올인원 과정,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기출 한 번 된 거, 기출 한두 번, 이런 거 다 건져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른자 안에 있는 것들, 이거는 당연히 9급에서도 맞춰야 되고, 기출에서 3번 이상 나왔던 거 중요한 것들이겠죠. 뭐 고려, 태조, 왕건, 4대 광종, 6대 성종, 이런 왕들은 다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7급은 이론 과정에서도 다루고, 진도별 모의고사나 뭐 기출에서 한두 번만 나왔던 거, 한두 번 나왔던 것도 보자. C급이죠. 이거 다 맞춰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여기서 하나 맞추던가, 이런 데서 다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 범위가 좀 더 촘촘하고, 뭐 양을 무한정으로 넓히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까지 하라는 건 아니죠. 여기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 주황색에 있는 범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양이 많고 힘들 거다. 몰랐던 사실을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저도 이게 보면은 서울시 시험과목, 서울시 일반 행정은 보시면은 선택 과목에 경제학, 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노란색 쳐져 있는 과목들 인사혁신처 위탁, 인사혁신처. 그래서 문제가 똑같았어요. 서울시 일반 행정에 있는 지방자치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지방자치론 똑같은데, 요 보시면요, 지방세 직렬은요, 한 명 뽑았거든요. 이번에 한 명. 근데 이 문제를 서울시 자체에서 냈어요.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험지가 다릅니다. 지방세를 받던 분들의 선택 과목, 경제학, 뭐 지방자치론 시험지랑 일반 행정이랑 시험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지방재정론 이렇게 있고요. 고시점, 서울점, 지호점, KR 들어가면 있어요. 위계전 선생님 카페에는 이런 거 해설도 있습니다. 공기출 가시면은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서울시 지방세는요, 경제학, 원론 이렇게 생겼어요. 문제가 이래요. 근데 지방직이랑 서울시 일행 봤던 분들 경제학, 원론 이겁니다. 시험지 다르죠? 이거 희한해요. 굳이 왜 다를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다운받아서 풀어보세요. 풀기. 지방세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1번 문제 이거죠. 이거는 지방직이랑 여타 인사혁신처에서 낸 거. 그 다음에 서울시 7급 일행 선택과목 지방자치론 이거예요. 달라. 근데 이것도 연습하자. 이런 기출문제가 따로 냅니다. 서울시 참 특이해요. 인사혁신처 위탁한다고 해놓고서는 이렇게 따로 또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채팅이랑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7급 관련해서 또 답변 드릴 거고요.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